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굿바이 이재명. 이재명과는 이제 우리는 빠이빠이, 굿바이다. 이런 책을 쓰셨습니다. 장영화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굉장히 바쁘십니다. 오늘 네. 특별히 이 민주당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굿바이 이재명에 대한 도서출판 발송 및 판매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내일 오후 2시 반 308호 서울 북부지방법원 308호 법정에서 바로 신문기일이 지정돼서 내일 또 그리 출석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이게 어떻게 이렇게 가처분 신청까지 했죠? 글쎄, 지금 여기 오면서 지금 제가 알아가지고요. 네. 저도 정확한 경위나 내용 같은 거는 지금 아직 숙지를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내일 지금 2시 반이 신문기일 지금 신문기일 통지서가 지금 예. 308호 법정에서 그거 좀 보여주세요. 예. 신문기일. 서울 북부지방법원 신문기일 통지서. 바로 내일 오후 2시 반 북부지방법원 저기 도봉산 근처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이 굿바이 이재명은 판매도 하지 말고 발송도 하지 말고 지금 가처분 신청을 긴급하게 했네요. 저기 지금 신문기일 통지서가 나왔습니다. 결국 국민들은 그 내용을 이재명에 대해서 알지도 말고 그냥 무조건 투표하라 이런 지금 신청인이 더불어민주당이에요. 네. 이재명 후보나 그 사람들이 아니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신청을 했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신청할 권한이 있는지도 좀 의문인데 어쨌든 일단 신문기일이 지난 이게 법원에 접수된 것이 아마 22일 날 접수된 23일 날 접수된 건지 한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이 책이 배포가 시작된 게 23일부터 배포가 시작됐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파악을 해가지고 이렇게 일찍 됐네요. 그래서 28일 내일 오후 2시 반에 308호 법정에서 지금 신문기일이 있는데 지금 이제 방금 제가 이제 이 출판사 지우 출판인데 출판사 사장님이 받으셔가지고 저한테 이제 막 부랴부랴 보내줘가지고 저도 지금 지금 이제 직전에 이걸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응책을 어떻게 이제 당이 대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지가 지금 좀 여러 가지 또 의논이 필요하고 논의가 필요하고 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내용을 제대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저는 이 책을 굿바이 이재명 예. 장영화 변호사님이 쓰셨다고 해서 예. 바로 교보에다가 신청을 해가지고 제가 24일 날 아침에 받아가지고 다 읽고 그 다음 날 읽고 난 다음에 책을 김문수 TV에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읽어보니까 너무너무 이 책만 읽으면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재명 못 찍겠더라고요. 제가 모토가 저는 진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진실을 토대로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진실입니다. 네. 제가 지금 명색이 어쨌든 법원 판사 7년 반에 변호사 생활이 31년이 지금 다 돼가고 있는데 그동안 이제 이재명에 관해서 책이 한 20여 종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책들이 하나같이 다 이재명을 홍보하거나 그렇죠. 과정에서 지금 이재명을 좋게 평가하는 책들만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보고 관찰하고 여러 가지 듣고 한 것이 30년이 넘었거든요. 30년이 넘어서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누구보다도 잘한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재명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실체가 제대로 지금 알려지지 않아서 그 실체 관계를 어떻게 지금 국민들 하여금 알게 할 것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 책을 쓰게 됐어요. 지금 이제 이 책에도 나옵니다만은 이재명이 제 명예도 심각하게 중간에 훼손한 일도 있고 심지어는 저 면전에서 무슨 예를 들어서 2014년도에 그 재선되고 나서 그 재선 취임하기 전에 2014년 6월 27일 날 저녁 7시에 성남시 호남향후에 이제 이재명 그 재선된 시장이 이제 왔는데 회원들을 쭉 인사를 했는데 저도 이제 제가 회장을 역임했으니까 고문 자격으로 참석을 했는데 우리 장영화 변호사님도
전북 정읍 예, 출신. 고향이 정읍입니다. 정읍. 예, 정읍입니다. 정읍 출신이기 때문에 호남양후의 회장도 하셨고. 아, 예. 또 더불어민주당은 또 하셨잖아요. 예, 더불어민주당에 있었죠. 예. 하시다가 이제 그만두시고 지금 아, 예. 국민의힘에 와 계시죠. 예, 지금 현재 국민의힘 소속으로 지금 된 지가 한 2년 넘었습니다. 예, 2년 그래서 넘었는데, 지금 예. 판사를 7년 반 하시다가 마지막에 성남지방법원에서 성남 지원에서 이제 판사를 예, 그 하셨죠? 23개월 조금 넘게 예. 2년 가까이 하고 이제 그 퇴직을 해서 변호사 기업을 예. 거기서 바로 이제 예. 변호사하고 31년간을 지금 변호사 생활하시면서 이재명하고 한 31년간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31년이 넘죠. 네. 1989년도에 제가 법원 판사로 있으면서 네. 초임 시절에 그러니까 변호사를 막 개업한 이재명 변호사를 알게 됐으니까 네. 1989년도부터니까 한 3년 가까이 벌써 됐죠. 알게 된 지가. 33년 동안 법정에서 판사로 계실 때 이재명이 변호사로 와서도 알게 됐고. 그렇죠. 또, 예. 예. 이 판사를 그만두신 다음에 성남에 또 개업을 예, 하셨으니까 변호사 활동하면서도 변호사로서도 같이 하고. 예, 알게 되고 근데 이제 아주 뭐 밀접한 네. 관계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네. 이제 밀접한 관계를 맺기 시작한 것은 2010년도에 지방선거 때 이재명 후보가 그 성남시장에 당선될 때 네. 이제 이재명 시장 측에서 저보고 도와달라고 그래서 나름대로 그때 열심히 도왔습니다. 네. 그러면서부터 좀 이제 그 정말 좀 깊게 알게 됐죠. 깊게 알게 된 것은 1년 좀 남짓 이렇게 됐습니다. 예, 네. 예, 예. 예, 그래서 지금 이 책을 굿바이 이재명 이거를 읽어보면은 근데 이재명에 대한 것 많이 나오지만 핵심은 이 이재명의 형님 예, 그렇습니다. 이재선 예. 공인회계사 이재선 씨가 정신병자로 어떻게 몰리게 되느냐. 아, 그렇죠. 예, 그게 예. 핵심적인 예, 부분이에요. 그것들을 이제 자료를 가지고, 네. 이제 그, 나름대로 최대한 객관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진실을 그,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어서, 네. 진실을 좀 어떻게 밝힐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재명이라는 사람 실체에 대해서 국민들과 알 수가 없게 많이 왜곡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저 한 20여 종의 책들이 전부 뭐 용비어 첨가, 이비어 첨가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이재명 자신 쓴 책도 있고 주변에서 그 이렇게 그 과장되게 이제 떠받드는 책들만 있는데 네. 이 책은 이제 최대한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사실을 드러내려고 쓴 책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재명 측에서 볼 때는 이제 이재명을 띄워주는 책들만 있었으니까 이 책은 객관적으로 공정하다 하더라도 이제 자신한테 불리하게 자하니까 왜곡됐다 그렇게 주장하겠죠. 그래서 지금 막 가처분을 신청한 것 같습니다. 아직 지금 내용도 지금 신청 이유도 지금 아직 읽어보지 못한 상태입니다. 막 여기 오는 중에 지금 신청됐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요. 예. 네. 예. 그러면 이게 저는 읽어보니까 이게 너무너무 그 팩트 위주로 예, 그렇습니다. 팩트 예. 위주로 써가지고 여기에다가 뭐 가처분을 한다는 이게 주장이 아니고 그대로 사실만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저희가 확인이 된 사실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네. 단정적으로 썼고요. 네. 확인이 안 되는 사실은 그렇게 이제 추정된다. 그렇게 뭐 그렇지 않은가 이런 정도로 썼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그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이제 심혈을 기울여서 쓴 책인데 이거 이제 뭐 자기한테 불리하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가처분 신청을 모르는데 본인이 안 하고 지금 민주당에서 나서서 지금 가처분을 했는데 민주당에서 지금 가처분의 신청권이 있는지도 지금 의문인데 어쨌든 신청을 지금 돼 있습니다. 현재. 예. 그러면 이게 이제 뭐 나중에 보셔야 되겠습니다만은 요지는 대통령 후보 예. 예비 후보인 이재명을 허위 사실에 의해 가지고 뭐 이렇게 비방한다든지 뭐 그런 요지가 그러겠죠. 자기의 주장은 예, 이게 양이 뭐 지금 한 30장 이상 되는 것 같은데 이제 뭐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또 알맞게 대응을 하겠습니다만은. 신청 이유가 예. 아직 뭐 잘 살펴보지 못해서 그것에 뭐라고 드릴 말씀은 그런 이유겠죠. 예. 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후보 자신이 신청인이 되는 것은 모르지만 민주당이 신청이 돼가지고 과연 민주당의 신청권이 있는 것인지가 의문스러운데 어쨌든 뭐 나름대로 대응을 해야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재판을 걸어봤으니까 재판에 응소해가지고 다투야죠. 예. 그런데 민주당이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니까 예. 선거대책위원회가 이렇게 신청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선거대책위원회는 이제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법인격이 없기 때문에 신청 권한이 없고요. 이제 민주당 자체가 더불어민주당이 신청인입니다. 지금 아까 그 보여드린 것에서 신청인이 더불어민주당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그 당은 그 법인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청 권한이 있고 선거대책위원회는 법인격이 없어서 네. 신청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네요. 예. 정당은 법인격이 있어서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선거대책위원회는 법인격이 없어서 그렇죠. 소송 그러니까 신청을 못합니다. 선거대책위원회는 정당 소속이나 또는 후보 산하 뭐 이렇게 기관에 불과할 뿐이지 법률상 법인격이 없어서 신청 권한이 없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제 이 책을 읽어보면은 가장 중요한 점이 이 책의 이제 서문에도 그 이재명의 형수, 그 욕설을 먹은 박인복 여사. 그 뭐 저는 뭐 입에 담지도 못하겠는데. 그렇죠. 박인복 여사가 이재명하고 해경군 김씨 김혜경하고를 자기 그 사실 소개를 해준. 소개해준 중매를 한 그 당사자가 바로 그 형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도 제가 이제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그 박인복 여사의 친정 어머니께서 다니는 교회에 이제 우리 그러니까 딸내 시동생이 이렇게 변호사 활동을 하고 이렇게 한다. 근데 그 교회에 같이 같이 다니는 교인 중에 그 김혜경 여사의 그 친정 어머니가 계셨답니다. 그래가지고 서로 얘기가 돼서 이제 그러면 한번 서로 이제 소개를 좀 해보자 해가지고 박인복 여사를 통해서 소개해가지고 소개한 지 한 2년 이쪽 저쪽 해서 결혼을 한 것으로. 그러니까 김혜경 여사와 이재명 후보를 거간 중매쟁이 역할을 이제 박인복 여사가 한 거죠. 근데 우리는 그 형수가 아니라도 중매쟁이한테도 그런 쌍욕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형수에다가 또 중매쟁이에다가 또 자기도 저희 형수는 저보다 나이가 적습니다. 우리 형님 저보다 2살 많은데 이재선 형님은 이재명보다 4살이나 많더라고요. 그리고 박인복 여사가 이재명 보다는 나이가 많더라고요. 나이가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위의 형수고 나이도 많은 형수에 자기를 중매한 사람인데 이런 쌍욕을 하는 거 들어보면 정말 아주 충격을 안 받을 수 없어요. 처음에 저도 그 욕을 직접 들어보고요. 정말 그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그냥 그렇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다가 그 남자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가장 입장이 어려운 그 여성이 형수나 제수, 특히 형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형수한테 그렇게 막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렇게 그냥 험한 욕을 해대고 한다는 것이 정말 인격이 의심스럽고요. 그것을 지금 이제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어떻게든지 숨기려고 국민들이 그걸 들어보고 판단하게 해야지 얼마나 부끄러우면 그걸 숨기려고 그렇게 무슨 뭐 선관위에서는 문제가 없다. 그러는데 그것이 뭐 민주당에서는 그것이 선거법 위반돼서 뭐 어미처에 처벌받게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겁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후보로 공천해 놓고 부끄럽지도 않은지 정말로 참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정말 한심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해가 안 가는 게 자기 형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도지사 할 때요. 할 때 저를 자꾸 보자고 그러더라고요. 공무원을 통해 가지고. 이재명 시장이 성남시장이요? 성남시장 형님이. 형님이. 이재선 형님이. 이재선 씨가. 이재선 형님이 저를 계속 면담을 신청을 해요. 그래서 제가 공무원 보고 이재명 시장은 제가 경기도지사 할 때 시장 군수 회의를 보통 한 달에 한 번쯤 합니다. 31개 경기도에 시장 군수들이 거의 다 와요. KS 강림 감사합니다. 거의 다 오는데 이 이재명 시장은 안 와요. 부시장만 보내지 본인이 오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이재명 시장도 안 오는데 형님이 왜 보자 그러냐 이런 한번 사연을 알아봐라. 이랬더니 뭐 개인적으로 긴히 할 말이 있다 그래서 뭐 개인적인 것 같으면은 내가 업무 끝난 다음에 저녁에 이제 도지사 공간이 근처 도청 바로 옆에서 그리러 오시라고 해서 만나보니까 뭐 자기 동생하고 개인적인 이야기를 주기로 해요. 내가 개인적인 이야기는 내가 뭐 좀 도지사지만 들어가지고 내가 뭐 그렇다고 남은 가정 문제에 막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 뭐 가정에서 해결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내가 뭐 이거 도지사지만은 그런 데까지는 좀 그렇습니다. 이래가지고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아, 예. 2017년 11월 2일에 돌아가셨죠. 예, 찬양 한잔 하시고. 예. 그러고 몇 년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돌아가셨는데, 나중에 이제 요즘에 이 책도 읽어보고 나중에 이 책이 정말 잘 써가지고 왜 돌아가지고 쓰는지 아주 상세하게 나왔어요. 아, 예, 맞습니다. 그냥 말씀만 들어가지고는 그동안 그렇게 잘 안 나오던 게 책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내가 그때 좀 더 이렇게 가정 문제지만 이게 가정 문제가 아니구나. 그러면 시장의 권한을 남용하는 문제였으니까요.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좀 죄송한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여기 지금 우선에 형수한테 쌍욕하게 된 그 계기가 뭐냐?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예. 어쨌든 보통 사람은 그런 문제가 있으리라고 상상도 못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정사 문제가 아니고요. 시장의 권한을 남용해가지고 이제 정신병원에 그 강제 입원시키려고 했던 것인데 그 이제 욕설은 이제 어떻게 나오게 됐냐면 이재선 씨도 좀 다소간에 좀 성격이 좀 급하고 좀 그래요. 그래서 이제 크게 이 사건 발생이 이제 3개 정도 있는데요. 크게 한 것이. 첫째는 2012년 5월 28일 날, 이제 백종선 수행비서가 이재선 씨와 그 부인 박인복 여사에게 이제 막 험한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하고 막 겁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선 씨가 이재명 그때 성남시장과 그 부인인 김혜경 여사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그걸 말려달라고 이렇게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이제 이미 2012년 4월 4일, 5일부터 이미 이재선 씨를 정신병원 입원시키려고 작정을 하고 지금 작전을 꾸며가고 있는 중이니까 당연히 뭐 안 받죠. 그러니까 이재선 씨가 이제 어머니 집에 가서 어머니 전화로 이재명 시장한테 이제 전화를 하니까 이재명 시장이 어머니 전화하니까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바꿔가지고 전화를 해서 이제 많이 좀 흥분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이재명 시장이 이제 이 수행비서인 백종선이가 자기를 협박하는 것을 좀 막아줬으면 해서 만나서 대화를 해야 되겠으니까 좀 꼭 와라 이런 취지에서 지금 당장 안 오면 너희 집하고 우리 집하고 엄마네 집하고 하누리교회 그때 이제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가 하누리교회 같은데 불사지른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화에다 대고 그건 이제 그만큼 절박했다는 절박했다는 사정이 드러나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그 말을 가지고 어머니 집을 불질러가지고 어머니 죽인다, 뭐 이렇게 협박했다는 식으로 해서 지금, 그렇게 이제 요곡하고, 그렇게 이제 뭐 경강부회하고 그냥, 이게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객관적인 사실은 이재명 시장이 오라고 해서 이재명 시장한테 한 얘기인데 그걸 어머니한테 한 것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계속 이제 요곡하고 그런 부분이 잘 나타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월 5일 날 이제 김혜경 여기 이제 제가 그 녹음 파일도 유튜브에 공개를 했습니다만은 김혜경 여사가 이제 이재선 씨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시아주번이죠. 시아주번이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만납시다 해가지고 용인 수지에 있는 문향이라는 찻집에서 만났다고 그래요. 이제 김혜경 여사, 이재선 씨, 그다음에 박인배 여사 셋이 만나서 이제 서로는 잘 하기로 했는데 그때 이제 어머니가 아마 이재명 편을 들고 이재선 씨는 좀 이렇게 좀 좀 약간 소외시키고 그랬는가 봐요. 그러니까 많이 이제 서운해서 그랬는지 이재선 씨가 이제 내가 나온 그러니까 이런 투로 얘가 푸념하는 투로 내가 참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다. 내가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어머니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재명 시장 편만 들고 하니 이거 참 내가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다. 이런 차원에서 내가 나온 구멍을 칼로 쑤시고 싶다. 이렇게 이제 푸념 비슷하게 했는데 그것을 이제 어떻게 이재명이 들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어머니를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재선 씨한테 이제 항의하는 차원에서 전화를 하고 계속 이제 전화로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미 2012년 4월 4일 날, 4월 5일 날 이재선 씨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작전을 세워놓고 있었기 때문에 성남시 정신 건강센터 센터장에게 이제 그걸 검토하게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다 이제 사후에 나중에 이제 밝혀졌는데요. 그렇게 해놓고 하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제 이재선 씨가 걸려든 거죠. 이재명이 그런 저거에 함정에 걸려든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그것도 이제 계속 이제 전화 이제 쌍방 다 이재선 씨는 이재명이가
자기를 이제 정신병원 입원시키려고 하니까 그걸 방어 차원에서 녹음을 하고 이재명 시장은 어떻게든지 이재선 정신병원 입원시키기 위해서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녹음을 한 것으로 지금 보여져요. 여러 가지로 보면 아직 녹음됐다는 걸 제가 뭐 확인을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에 보면 상방이 서로 녹음을 한 걸로 보여지는데 그때 이제 그 형을 바꾸라니까 처음에는 이제 바꿔 통화하다가 나중에 이제 형이 저거니까 그 뭐 겁나고 뭐 워낙 말이 심하고 하니까 이제 안 바꿔줬어요. 그러니까 형수한테 그렇게 욕을 했는데 그게 아마 6월 아마 7일경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 그 욕을 한 파일이 그 돌아다니는 형수 쌍욕이라는 그 지금 많이 돌아다니고 있죠. 그 파일이 6월 7일 날 아마 이렇게 녹음을 한 것, 대화를 하고 전화상에 그렇게 욕설 하고 이제 이재선 씨가 방화창을 녹음을 하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녹음된 것들을 이재선 씨가 이제 그 권력자가 성남시에서는 성남시장이 제일 권력자 아닙니까? 그렇죠. 최고 그러니까 방어하는 차원에서 지역 그 성남시 시의원님들하고 성남에서 활동하는 지역 기자들하고 이제 그 다 이제 그 보냈어요. 메일로도 보내고 USB에 넣어서도 보내고 그래가지고 그것들이 이제 많이 지금 돌아다니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또 7월 15일 날 이제 어머니한테 그런 사정을 알리기 위해서 이재선 씨가 어머니 집에 찾아갔는데 그때 어머니 집에 마치 이제 그 이재선 씨가 박인복 여사하고 부부간에 이제 어머니 집에 찾아갔는데 어머니 집에 가니까 어머니 계셨고 또 이제 그 남동생 이재문 씨하고 여동생 이재욱 씨하고 이재욱 씨 그 남편하고 그렇게 이제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이재문 씨가 이제 인터넷에다가 이제 이재문 씨만이 아니라 이제 그 다른 형제들 이름까지 같이 넣어가지고 한 것 같은데, 우리 형은, 이재선 형은 정말 문제가 있어서 뭐 정신질환이 있어서 그런 취지로 이제 인터넷 글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재선이 그걸 알고 이제 이재문 씨를 보고 너가 그거 올린 게 맞느냐. 그거, 무슨 근거로 이렇게 올렸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재문 씨하고 이제 이재선 씨하고 이제 그걸 서로 간에 뭐 잘했니 못했냐고 티격태격을 한 거거든요. 그때 이제 어머니는 무서우니까 이제 같이 이제 밖으로 나갔다고 이제 그 옆에 있던 박인복 씨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재선 씨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어머니도 이주 진단, 이게 경추부 염장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주 진단서를 끊어냈고 여동생도 이주 진단인가를 끊어냈고 이제 남동생도 2주인가 3주인가 진단을 끊어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아마 경찰에 이제 신고를 하고 해서 경찰이, 그게 이제 저녁, 한 8시경에, 그러니까 한 6시부터 저녁 한 8시경 사이에 이제 이렇게 그런 식의 티격태격 집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이제 심각한 것은 이제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9시경에 이재선 씨 집이 용인의 수지구 성북동을 알고 있거든요. 집에 가니까 이미 중원경찰서 경찰관들이 와가지고 당신 말이야 존속 이 폭행이나 상해에 현행범으로 이게 저걸 하겠다 뭐 이렇게 아마 얘기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형식은 이미 동행 형식으로 했는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제 강제로 이제 체포해 간 거죠. 그래가지고 그날 밤 1시까지 조사를 받았다고 하는 것 같죠. 이재선 씨가. 그런 과정에서 나온 겁니다. 네. 자기 어머니 집에 가서 가족들끼리 다툼이 있었는데 자기 집에 돌아와서 그것도 같은 성남시가 아니고 옆에 있는 용인까지. 그렇죠. 용인까지 중원경찰서에 형사가 잡으러 왔다. 그렇습니다. 야, 그러니까 성남시 관내이기도 하고 또 지금 중원경찰서에서 수지구 용인시 수지구 성북동까지 가려면 분당을 거쳐가야만 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 분당구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경찰관이 이렇게 이제 심야에 가가지고 이제 현행범이라고 그래 현행범이라고 하고 이렇게 이제 사실상 이제 체포해가지고 가서 조사를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 중원경찰서장하고 제가 나중에 이제 같이 대화를 한 일이 있어요. 근데 그때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형을 강제 입원시켜달라고 했는데 내가 그건 들어줄 수 없었다. 그걸 어떻게 들어주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 분위기로 봐서는 그러니까 그날 7월 15일 날 이제 아마 분당 보건소 앰뷸런스가 지금 중원경찰서에 간 것으로 알아요. 이제 정신병자를 강제했지
감금을 시키려고. 그런데 이제 중앙경찰서에 그걸 안 들어주니까 감금시키는 것은 이제 정신질환자를 강제로 감금시키는 것을 이제 실패를 했고, 그러나 이제 중앙경찰서장이 그건 못 들어줘도 이제 그렇게 조사하고 이런 것은 아마 좀 편의를 봐준 것이 아닌가, 이런 의혹이 있어요. 그 경찰관이, 그 뒤에 이제 경찰관을 그만두고 경기도 산하에 그러니까 취직이 된 것으로, 취업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압니다. 이재명이 도지사 할 때. 그렇습니다. 직접 그 잡으러 왔던 경찰관을. 아니, 경찰관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중앙경찰서장이. 서장이 이제 경찰관을 사직하고 이재명 도지사 산하에 이제 취업을 한 것으로. 정확히 명칭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취업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성남에 지금 경찰서가 우리 장영하 변호사님이 성남에 31년 계셨으니까 잘 아시겠는데, 성남에 지금 은수미 시장하고 수정경찰서하고도 지금 그건 중앙경찰서입니다. 그것도 중앙경찰서. 중앙경찰서. 같은 중앙경찰서. 왜냐하면 시청이 지금 소재지가 그 중원구 관내에 있어요. 그래서 시청을 관할하는 경찰서는 중앙경찰서인데, 중앙경찰서 경찰관들이 이제 그것도 이제 제가 그 은수미 시장이 이 조폭과 관련해서 차량 편의 제공받은 걸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을 제가 문제 삼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이제 담당 경찰관들이 은수미하고 거래를 하고 이제 둘 다 지금 구속돼 있죠. 구속돼 있고, 그다음에 은수미는 자기가 지금 당시에 수사받고 있던 그 정보를 경찰한테 빼내고, 그 조폭 관련된 수사 정보를 빼내고, 그다음에 정보를 빼낸 대가로 그 경찰관들한테 가로등 공사라든지 여러 가지 시의 광급 공사를 그러니까 그렇게 유탁이 심지어는 무슨 그 경찰관들이 아는 그 성남시 공무원을 특진을 시키기도 했다는 얘기도 뉴스에 본 것 같고, 인사청탁도 또 여러 가지 이제 서로 거래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게 성남시장 은수미하고 이 중앙경찰서하고도 거래를 했는데, 이재명 시장 때도 마찬가지로 중앙경찰서장하고 거래를 해가지고 중앙경찰서장 사직한 다음에 경기도에 또 이재명 경기도지사 할 때 도에 취직도 시켜주고. 그렇게 이제 아주 뿌리 깊네. 그것이 이제 그런 의혹이 있는 거죠. 확인된 사실은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이 왜냐면 우리가 취재할 수도 없고, 더군다나 제가 언론인도 아니고 제가 수사권도 없고 하기 때문에 객관의 진실 관계는 파악할 수 없지만, 확실히 이제 드러낼 수 없지만, 여러 가지 정황에 비춰보면 그런 거래 의혹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사실 이제 수사기관에서 검찰이나 경찰에서 제대로 수사해가지고 빨리빨리 밝혀야 되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지금 검찰권을 완전히 검찰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그냥 수사권을 사실상 지금 거의 박탈하다시피 해가지고, 그 윤석열 총장이 얘기했습니다마는 검수완박이면 이제 부패 완판이다. 그렇죠. 근데 부패 완판만이 아니라 범죄 완판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과 관련된 지금 그 대장동 의혹이니 여기저기 의혹들이 엄청 많은데, 백현동 의혹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제가 또 지금 성남 FC에 그러니까 성남시로부터 인허가권과 관계에 있는 기업들이 성남 FC에 지금 후원한 것이 161억 5천이나 됐거든요. 그것을 제가 문제 삼은 지가 4년이 넘었는데 2018년 6월 10일경에 제가 고발을 했으니까 그냥 거의 4년 동안 흐지부지 하다가 무혐의 의견으로 지금 불송치 처분해가지고 제가 거기에 이의신청을 했거든요. 지금 검찰로 이제 무이의신청하니까 갔는데 지금 한 몇 달 지났는데 여태 지금 꽝꽝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제대로 수사를 않는, 그야말로 그 검찰의 수사권을 무력화시키고, 이게 정말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아마 이걸로 인한 폐해가 이제 결국 국민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피해가 있는, 국민을 찌르는 이런 이제 부작용이 이제 그 현실화 될 것으로, 겉으로 드러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렇게 그 이재선 씨를 정신병원에 집어넣을 그 계획이 벌써 2012년 한 4월부터 4월 5일 날 날짜까지 그 서류가 나중에 이제 명백히 드러났거든요. 그 서류가 어떻게 해서 드러났냐면
누굽니까? 차명진 의원께서 이제 이재명 시장이 그 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는 의혹이 있다 이렇게 이제 방송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그렇죠. 그거 아니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이제 차명진 의원을 고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제 그 대구에 계신 서석구 변호사님이 차명진 의원을 이제 변론한 것으로 아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자료가 나온 것으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차명진 의원은 그래가지고 1심에서 700만 원, 700만 원 배상을 판결을 받아가지고 700만 원 냈어요. 근데 지금 그 뒤에 이제 김영환 의원하고 도지사 선거할 때 이때 실제로 이 재판 과정에는 사실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다. 이까지는 사실이 나왔다. 나중에 이제 밝혀졌죠. 그러니까 차명진 의원은 다시 이 경우는 새로 지금 소송을 하면은 이기죠. 그래서 재심을 했는데 안 받아진 것으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 저거냐면 차명진 의원이 이제 그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었다 이렇게 얘기한 거 입원시켰다는 쪽으로 아마 얘기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아, 시켰다. 그러니까 그 이제 재심에서 지금 안 받아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재현 TV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렇게까지 자기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데 그것을 그냥 혼자 이재명 시장이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시장으로 직권을 이용해가지고. 그렇죠. 그 다음에 경찰관, 중앙경찰서 경찰들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자기 비서 백종선이라는 수행 비서를 이용해서. 그것보다 더. 자기 어머니를 또 이용해서. 자기, 그 다음에 또 남동생, 여동생을 이용해서. 온 자기 부인을 이용해서 온 가족을 이용하고 온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형님을 입원시켜야 자기를 비판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더 심각한 것은요. 보건소를 이용하려고 한 거예요. 그렇죠. 그때 보건소. 당시 이제 분당 보건소장이 이제 구성수 소장으로 알고 있는데. 구성수 소장한테 이제 그거를 지시를 하니까 구성수 소장이 이제 그렇게 이제 결국 못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구성수 소장이 수정구 보건소를 이제 정근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수정구 보건소. 그다음에 이제 분당 보건소장으로 이영선 소장이 이제 그렇죠. 왔는데 이영선 소장한테 많이 압박을 해가지고 이제 보건소를 동원해서 이제 정신병원 입원시키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 가족만 동원한 것이 아니고 시장의 공권력을 최대한 지금 어쨌든 악용을 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재선 형이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결국 이제 나중에 폐암으로 이제 2017년 11월 2일 날 이제 그야말로 저세상으로 이제 가셨죠. 그래서 이 보면은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도 여기 다 나왔어요. 이제 다는 아니고 그 중에 주요한 부분을 이제 골라서 여기다 이제 실었는데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다 실지는 못하고요. 그런데 여기 문자 메시지만 봐도 정말 이제 백종선이가 보낸 문자 메시지, 이재명이가 보낸 문자 메시지, 김혜경이가 보낸 문자 메시지가 이제 주요한 부분에 이제 실려 있는데 이 문자 메시지만 봐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 참 정말 끔찍합니다. 아까 이 문자 메시지 내용도 아까 그 형수에 대한 욕설 못지않게 아주 그냥 뭐 도대체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그러니까 아니 원수 사이에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이건 뭐 친형한테 그냥 그렇게 이 문자 메시지를 이렇게 보낸 걸 보면요. 정말 끔찍합니다. 이거 도저히 제대로 읽기가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내용이에요. 더군다나 그 중에 제일 심한 것은, 수행비서 백종선이가, 이제 이재선 씨한테 보낸 문자 메시지를 보면, 정말 이거 그냥, 시청자 여러분, 이것을 좀 다 여기서 공개할 수도 없고 다 읽어드릴 수가 없어서 책을 사서 직접 좀, 더군다나 이제 가처분, 배포금지 가처분까지 좀 돼 있는 마당에 좀 어쨌든 이걸 사서 꼭 좀 빠른 시간에 사서 좀 읽어보신 쪽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실체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그 백종선이라는 자도 그 조폭 출신 아닙니까? 그 수행비서. 그렇게 의심되고 있습니다. 조폭 출신으로 의심되고 있어요. 조폭 출신이라고 지금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어쨌든 그렇게 의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읽어보면 또 백종선이가 수행비서인데 그 딸이 배가연. 배가연. 딸을 그러니까, 또 가수로 만들려고 각 동사무소마다 그렇죠. 응원 프레카드를 붙이고 공권력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그 관변단체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응원 투표할 때 문자 투표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많이 보내게 하고
이제 관변단체나 이제 공공기관 앞에다 이제 현수막도 붙이고 이렇게 해서 그것도 지금 시장의 권한을 지금 공권력을 남용한 거죠. 예, 개인을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예를 들어서 지금 그 현수막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지금 염출이 됐는지 이것도 지금 의심스럽고요. 그 이제 그런 것도 사실 제대로 밝혀야죠. 그리고 그 현수막을 붙이는 관변단체에서 정말 순수하게 자의해서 붙였는지 아니면 시에서 뭐 이렇게 좀 붙이라고 해서 붙인 것이 아닌가. 아니, 그게 예를 들어서 한두 군데에서 그렇게 붙인다면 친분 관계 때문에 붙일 수 있다고 하지만 온갖 관변단체 여기저기서 많이 붙인다고 한다면 그게 좀 권력이 작용했다고 의심하는 게 당연한 저거 아닌가요? 당연하죠. 상식 아닌가요? 당연하죠. 예. 그런데 이 이제 백종선이가 또 그 여러 가지 그 민원에 의해서 문제도 제기되고 뭐 이래가지고 백종선이가 수행비서 그만둔 다음에 예. 그 후임이 또 자기 친동생이 또, 또 수행비서가 됐죠. 예. 어떻게 그 가능하죠?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그런 일을 뭐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자기가 이 조폭 성향이 아주 강한 백종선이가 수행비서 하다가 그 딸을 또 가수로 만들려고 온갖 왕권과 또 공금을 써가지고 프레카드 붙이고 동사무소마다 이렇게 하고 또 그 문제가 야기돼 가지고 그만두니까 또 그 친동생을 친동생을 또 이제 취직시키고 또 부인을 또 취직시키고 부인도 좀 일치에 취직시키고 그렇습니다. 부인을 무슨 뭐 여성 단체 협의회 뭐 무슨 국장인가 이런 것도 제가 지금 다 이걸 다 제가 기억을 못 합니다만은 그거 틀리면 사실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이재명이가 이 백종선이라는 그 아주 자기 말을 듣는 신복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 가지고 자기 형님을 정신병원에 보내려고 계속 그 사적인 용도로 압박을 해서 쓰는 거죠. 그렇죠. 그런 의혹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백종선이가 지금 그 이재선 씨나 그 박인복 씨에게 이제 문자를 보내고 협박을 한 그 이제 부실은 이제 이재선 씨가 자기 딸 그 배가연이를 언급했다. 왜냐하면 배가연에 대해서 그렇게 현수막 붙이고 뭐 투표 독려하고 이런 것들을 공권력을 동원 부분을 언급했다는 이유로 해가지고 처음에 시작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거기서 뭔가 이제 정신병을 입원시키기 위한 꼬투리를 잡아내기 위해서 한 것으로 이렇게 의심하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이재명이 하는 게 이 백종선이만 이래 하는 게 아니라 유동규도 비슷한 거 아닙니까? 유동규도 저 성남 정자동 한솔 리모델링 뭐 5단지 개발 리모델링 위원장 하는 사람을 추진위원장인가 한 것으로 아는데 그 이제 유동규도 지금 이재선 씨를 이제 고발하고 이제 그렇게 지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보면은 이 유동규를 또 이용해가지고 지금 대장동을 다 들어먹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뭐 결과적으로 대장동 의혹이 지금 그거죠. 이제 그러니까 유동규를 이제 그러니까 그 자기가 지금 배우의 가장 중요한 것은 돈도 중요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권력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인사권 시장에게 있고 기타 여러 가지 그 권력 관계가 그러니까 돈보다 더 영향이 큰 것은 권력 관계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 권력이 가장 세고 압도적으로 1등인 사람 이재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최근에 무슨 김문기 씨인가요? 뭐 자살한 걸로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됐는데. 개발처장. 그것도 자기는 정말 그 순전히 위에서 시킨 대로 심부름하고 한 것 뿐이고 자기가 뭐 이렇게 이 한계 그러니까 뭡니까 이익을 이렇게 지금 그 초과이익 그 환수조항을 넣자고 이렇게 권유했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한 것은 자기가 결정권이 없는데 아이디어를 낸 것 뿐이잖아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위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이제 김문기 씨한테 다 떠넘기니까 김문기 씨가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고 해서 막 자살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어쨌든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권력 관계입니다. 권력이 누가 셌느냐. 아니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떤 일을 해가지고 배우했다면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울산에 뭡니까 송철 시장 관계 부분도 권력이 누가 있었냐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 권력 배우가 물론 이제 대통령이 뭐 직접 한 것이 현재는 밝히지 않았지만은 청와대에 있는 여기저기 그 비서관들이 일사불란하게 그렇게 한 것은 권력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돈만 가지고 그렇게 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즉각적으로 작용을 가장 세게 작용하는 게 권력작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돈은 2차적인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도화 언론이나 이제 일반 국민들은 권력 관계는 이제 이제 이게 명백히 드러나지 않으니까 언급을 안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권력 관계가 제일 1번으로 언급되고 거기 초점이 맞춰져서 관찰돼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지금 여기 지금 이 굿바이 이재명 책도 그렇고 이재명의 가장 사실은 나쁘고 아킬레스건은 이재선 형을 사실상 죽인 거나 마찬가지인 이해관계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여기다 일목요연하게 지금 정리 정돈을 좀 했어요. 예, 예. 자, 그런데 이제 권력 관계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재명이 시장이 돼서 처음으로 한 게 성남시의 모라토리움 선언을 하니까 회계사인 형님 이재선 씨가 야, 이게 성남이 재정이 제일 전국에서 제일 좋거든요. 경기도에서 31개 시군 중에 물론 1등이지만 전국에서 최고 좋은데 강남구 이런 데 빼고는 최고입니다. 예, 예. 이렇게 좋은 성남시가 어떻게 모라토리움 선언하냐. 이게 말이 되냐. 그런 식으로 하니까 형님이 나를 이렇게 못해먹게 비판하냐. 이래가지고 지금 이 정신병자다. 이래 모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시장에 당선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것은 성남시청사를 매각하겠다는 거였고요. 그건 이제 그렇게 무슨 이제 일종의 인기 발언, 일회성 인기 발언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성남시 모라토리움은 상당히 심각한 거였거든요. 그때 이제 LH공사와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돈을 갚아라 정산 요구했다고 하는데 실제 여기 지금 실려에 있습니다만 정산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런 것을 이제 협약에 따라서 잘 좀 이렇게 정리 정돈을 좀 하면 좋겠다. 그런 공문을 가지고 이제 정산을 요구했다고 그래가지고 모라토리움을 선언했는데 이재선 회계사가 98년도에 김병량 시장께서 시장이 당선된 이후에 이재명 변호사, 지금 이재명 후보와 함께 성남시정 인수위원을 함께 했어요. 그런데다가 이제 돈의 수치에 박잖아요. 공인회계사니까. 그리고 이제, 그 후에도 이제 시정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고 하니까, 이 모라토리움을 이렇게 선언한 것이, 문제가 많다. 알았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재명 시장에 대해서 왜 시장이 됐느냐, 뭐라고 시장이 됐느냐,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비판하는 글을 이제 성남시 홈페이지에 쓰고 그것이 이제 도하 언론에 이제 여러 군데 보도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갈등이 본격화됐는데 그러고 나서도 이제 이재선 씨가 이게 좀 너무 이 파급 효과가 너무 이제 파란이 일어나고 또 사모님 박인복 여사라든지 주변에서 좀 만류도 하고 하니까 접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2012년 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 당시에 성남시 새마을회 회장이 송국배 원장님이었는데요. 그분이 이제 새마을 회장이 된 지 1년 남짓 만에 이제 타이에서 그만두게 됐어요. 성남시 새마을 회장을. 근데 이제 그만두면서 어떤 걸 공개했냐면 성남시에서 관제 데모 신고를 해달라고 했다. 근데 자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아직 우리나라가 민주화되기엔 너무 먼 것 같다.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퇴임사에서 이제 언급을 했어요. 그것이 이제 지역 언론에 보도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이재선 씨가 알고 나서 이거 말이야, 너 완전히 그냥 시장에 대해서 완전 쇼만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성남시 홈페이지에 이제 시장에 바란다 글을 이제 계속 쓰고 78개인가 이제 쓴 것으로 아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야말로 이재명 시장 입장에서는 좀 이런 표현이 적합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완전히 뚜껑이 열린 거죠. 저걸 갖고. 참지 못해서 이제, 그러면, 정신병자로 몰아가지고 정신병 입원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작전을 이제 꾸민 거죠. 그것이 자기가 가진 시장 권력을 비판하는 사람에 대해서 정신병자로 자기 형님을 몰아야 되겠다. 지금 비근한 예로 지금 예를 들어서 고양시 같은 경우는 지금 정신병원에 행전 입원이라고 그렇게 하더군요. 강제 입원시킨 게 한 건도 없는데, 성남시는 지금 같은 기간에 무슨 25명이라고 지금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고, 그 중에 하나도 이제 여기 이 방송에도 지금 여러분 나온 것을 아는데, 지금 김사랑 씨도 이제 강제 입원도 되고 지금 이런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남시에서 25명이나 강제 입원을 시킨 것은 지금 친형 이재선에 대한 정신병원 입원 문제가 되니까 그걸 좀 물타기 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 그런 의혹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권력이 아까 중요하다 그러셨는데. 그렇습니다. 이 시장 하면서 25명이 입원했으니까 이게 대통령이 돼버리면 저 같은 사람도 이게
정신병원 안 가겠나 저는 굉장히 두렵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저보고도 사람들이 뭐 조심하라고 그러고 그렇게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그러고 뭐 이렇게 좀 충고를 많이 듣습니다. 심지어는 뭐 가스총을 차고 다니라고 이런 얘기도 듣고 하는데 저는 어쨌든 제가 목숨 걸고라도 진실을 밝히는 일이란다면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책도 쓰게 됐고요. 이 책 쓰는 과정에서 이제 가까이 아는 사람들이 좀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냐 하는데 객관적 진실을 알리는 책인데 그게 두려울 일이 뭐가 있고 뭘 무서워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진실을 제대로 알려고 그러면 이재명이라는 사람 실체를 알려고 그러면 이 책을 좀 한번 사서 읽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도서 출판 발송 및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이 나와서 내일 오후 2시 반에 서울 북부지방법원 308호 법정에서 이 신문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이제 이것을 통지를 받은 지가 지금 이제 불과 1시간 정도밖에 안 됐고요. 네. 내일 지금 오후 2시 반에 이게 신문기일이라서 일단은 뭐 변경 신청을 해보려고 합니다만은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 법원에서 받아줄지 어떨지 그것을 모르겠는데 법원도 아니 이것을 이렇게 하니까 받아서 이제 준비할 여유를 두고 신문기를 잡아야지 받자마자 신문기를 잡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요즘 가만히 보면 경찰이나 검찰이나 법원이 이상하게 이재명 앞에만 서면 작아지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이재명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300만 원 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돼가지고 무죄 판결 확정된 것도 그 대법관들이 권순일 그러니까 그거 도저히 뭐 법조인들이 대체적으로 아니 이게 말도 안 되는 지금 대법원 판결이라고 하는데 결국 나중에 이제 재판 거래 의혹까지도 지금 불거지고 지금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원이 지금 어쨌든 좀 저도 지금 뭐 변호사 활동을 30년 넘게 하고 지금 뭐 이렇게 법조인 생활을 40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도대체 이해가 좀 잘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권순일 대법관이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도 겸직했잖아요. 예, 그렇죠. 이런 사람이 앉아가지고 만배하고 만나가지고 계속 대법관실에서 이재명이 무죄로 만들어주고 나오자마자 만배가 하는 화천대유에 고문이 됐죠. 고문 변호사가 됐고요. 그것도 사실 변호사 등록을 안 하고 하면은 그거는 그게 변호사법 위반으로 지금 처벌 대상이죠. 그래서 그거 지금 저도 고발했고 저 말고 다른 제가 이제 장기표 대표님하고 이제 같이 의논해서 이제 고발을 했고요. 다른 분들도 이제 몇 사람이 더 고발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지금 현재 벌써 접수한 지가 꽤 됐는데 아직 뭐 이제 꼼꼼한 소식입니다. 재판 자체가 진행이 안 되고 수사가 재판이 아니라 이제 검찰청에 서울중앙지검에 이제 고발을 했는데, 그건 지금 꼼꼼한 소식입니다. 그것도. 진행 자체가 안 되고 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법관부터 각 판사들까지 뭐 수사기관, 언론까지 전부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권력이 역시 이렇게 중요하게 되는 그러면, 지금 어쨌든 돈보다도 훨씬 영향력이 큰 것이 권력작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권력을 서로 주려고 지금 뭐 이렇게 대통령이 되고 대통령이 대한민국 가장 센 권력자니까 대통령이 서로 되려고 그러고 뭐 도지사가 되려고 그러고 시장이 되려고 그러고 그런 측면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특히 어쨌든 제가 보기에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두 가지 요소만 충족이 되면 무슨 일인지 할 사람은 저는 그렇게 판단이 듭니다. 뭡니까? 첫째는 자기 권력 강화에 도움될 것. 둘째는 무리가 일어나지 않을 것. 두 가지만 충족이 되면 무슨 일이냐 할 사람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우리도 일어나도 권력만 쥐면은 그렇죠. 우리가 무리가 다소간 일어나더라도 그거를 덮을 수 있으면 무마할 수만 있으면 넘어갈 수만 있으면 뭐 지금까지 그래야 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성남에 쭉 오래 계신 31년 동안 성남에 계시면서 뭐 여러 가지 활동도 많이 하시고 또 변호사로서 보실 때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대장동 대장동 이거 특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답이 없지 않습니까? 그거 정말 검찰이 고의로 일부러 악의적으로 수사 않는 거 아니에요? 성남 압수수색 하는데도 성남시청은 배제하고 했다가 또 성남시청 할 때 시장실은 배제하고 했다가 나중에 여론의 압박에 못 이겨서 어쩔 수 없이 시청하고 시장실 빼놓고 해서 또 추가를 하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범죄에 있어서 가장 영향을 미치고 좌우하는 사람은 권력자거든요, 권력자. 네. 예를 들어서, 유동규가 무슨 일탈했다고 하는데, 성남 시장이 유동규의 권력이 몇 배나 있을까요? 적어도 내가 볼 때는 아마 1000배나 10,000배 정도는 있지 않을까요? 권력이? 10,000배 이상. 네? 그런데 그런 권력자는 수사를 안 하고 소환도 안 하고 아마 언론 보도를 보니까 물어보지도 않았다는 것 같은데 그 시장에 관해서 물어보지도 않았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러던데 네. 정말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 당연히 특검 벌써 했어야 되고, 또 민주당에서 지금 특검 얘기, 후보는 특검 하자고 하는데, 민주당에서는 실제 전혀 특검에 협조 안 하고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네. 저도 법조인으로서 정말 완전히 눈 감고 아웅하는 것이고, 그냥 완전히 도대체가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걱정스럽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은 보면은 특히 대장동 같은 경우는 이재명이 시장으로서 그 녹지를 해제해가지고, 택지로 바꾸고, 택지에다가 건축허가를 내줘서 5,000세대를 지켜. 그걸 분양허가를 해서 분양을 다 해가지고. 그 10,000배가 10,000배를 먹어가지고, 그 돈 가지고 또 대법관 권순일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권순일이 구워 삶아가지고 이재명 무죄 받게 만들고, 또 거기서 돈 가지고 박영수 특검부터 각 법조인들 다 주물른 거 아닙니까? 그럼 이런 것들이 바로 10,000배가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돈 벌고 그 돈 가지고 또 권력을 쌓아서 완전히 이들의 카르텔을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그런 걸로 추정이 되죠. 그거에 대해서 제가 그 깊은 사실관계는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그 대장동 문제는 정말 그 삼척 동자가 봐도 누가 주범이고 누가 그분인지는 너무 잘 알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거를 권력작용에 의해서 이걸 막 틀어막고 검찰이 손도 안 대려고 하고 있고 정말 이거는 정말 부끄러운 나라가 도대체 정말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겠고요. 또 하나 지금 사실 이제 이 대장동 문제는 직접적인 건 아닙니다만은 그 선거법에 관해서 이재명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이제 그 무죄 취지를 파기환송하기 한두 달 전부터 그 이재명 측근들로부터 주변에서 이거는 파기환송된다, 무죄 판결 받는다 이런 얘기 흘러나왔거든요. 그래서 한 달 전에 답이 나와 있었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그 선고 되기 전에 제가 이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찾아다니면서 이거 지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뭔가 모종의 이거 거의 이런 정황으로 봐서 무죄 판결 나올 게 거의 확실시 됩니다. 그러니 이거에 대해서 뭔가 조치 좀 취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기까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선고 되기 전에. 그러니까 그 말이 이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저는 이제 감을 잡은 거죠. 선고되기 전부터. 그러니까 제가 감을 잡을 정도니까 그게 미리서 그 결과가 이렇게 새어 나온다는 것은 뭔가 그 로비를 하고 뭔가 작전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것을 종합해 보면 재판 거래 의혹도 거의 확실시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지금 제 눈감땡감 하고 있어가지고 정말 국민들은 얼마나 정말 무시하고 저걸 알면 가재 붕어 그런 걸로 알고 정말로 저걸 아는지 정말 이런 것에 대해서요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정말.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렇게까지 이제 특검을 하자고 이재명이 큰소리 빵빵 치잖아요. 이 사람 보면은 자기가 특검을 하자 그러는데 이 국민의힘이 안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국민의힘 게이트지 왜 이재명 게이트냐. 이렇게는 뒤집어 씌우기를 또 잘하잖아. 그래서 실제로 특검하자 그럴 때 국민의힘이 그대로 지금 그래 맞아 특검하자 이래가 물고 늘어져 가지고 국회의원 본회의장에 국회의원 105명이 국민의힘이 가서 농성을 하던 제가 이재명이 하자는데 왜 안 하느냐 이렇게 몰아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동감이고요. 그런데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후보는 특검하자고 하는데 민주당에서 지금 특검에 대해서 전혀 협조를 않고 있잖아요. 그거는 보도가 잘 안 되잖아요. 이재명이 떠드는 거는 보도가 되는데 안 하는 거는 보도가 안 되거든. 그러니까 언론도 이제 그쪽 편을 드는 언론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이제 보여지는데 예를 들어 여기도 썼습니다만 친형 이재선 씨가 실제 정신병원 실제 입원한 일이 있어요. 2014년 11월 20일부터 연말경까지 한 40일 정도 입원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재명 성남시장에 이재명이라는 사람에게 당신 친형 이재선을 시장 권력을 남용해가지고 정신병원 입원시키려고 시도한 일이 있죠.
이렇게 물으면 거기서 갖다부터 답을 안 하고 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것은 형수 박인복 여사와 조카들이다. 이렇게 답을 해요. 근데 그거는 시차가 2년 6개월이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시점의 것을 갖다 끌어다가 이렇게 뒤집어 씌우는데 아주 그냥 명수 중에 명수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예. 자세히 모르면 그게 시점까지 모르니까. 그 홀딱 넘어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이제 저 TV 조선에서 그걸 보도를 했는데 이재명 시장이 이제 이재선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는 의혹이 있다. 했는데 자기가 기자회견하면서 이건 그야말로 지금 TV 조선이나 조선일보 폐간해야 된다고 지금 이렇게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지금 정확히 조선일보까지 포함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폐간시켜야 되는 뭡니까 방송을 취소시켜야 되는 TV 조선을 이렇게 해야지 기자회견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내세운 기자회견장에 내세운 자료가 2014년 말에 박인복 여사가 이제 이재선 씨가 그때 이제 너무 충격받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뭐 이제 죽어버리겠다 이런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불상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부득이 정신병원에 실제 입원을 시켰는데 그건 2014년 11월 말부터 12월까지거든요. 근데 그 2년 후에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지금 친형 이재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던 거기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교통사고도 이제 내고 이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정신병원 입원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서 입원 부득이 한 것인데 2년 6개월이나 뒤에 걸 앞에 끌어다가 자기에게는 그런 바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호도하고 그런 일들 다반사로 네.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저희가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런 식으로 이재명이가 지금 뒤집어 씌우기도 하고 쌍욕도 하고 전과사범 아닙니까 또? 그렇죠. 예. 전과사범에다가 대장동 게이트에다가 조폭하고 어울려가지고 또 저짓을 하고 뭐 이런 악행이 말할 수가 없는데 예. 왜 이렇게 지지도가 높게 나오죠? 글쎄 그건 민주당 경선에서도 이겨버리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뭡니까? 이게 여론 조작이 어떻게 보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성남 시장 시절에도 그렇고 도지사 시절에도 그렇고 홍보비를 역대 어떤 시장보다도 어떤 도지사님보다도 우리 지사님 그때 이제 도지사 하셨으니까 홍보비를 얼마 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조사를 해보시면 이재명 도지사 시절에 홍보비 쓴 것이 아마 우리 지사님 쓰신 것보다 월등히 많을 겁니다. 몇 배가 되겠죠. 한 4-5배는 넘겠죠.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야말로 뭐 이제 돈으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광고를 주고 뭐 하고 해가지고 이제 언론을 이제 호도하고 뭐 이렇게 이제 한 것으로 그렇게 의혹이 있는데요. 그런 결과가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시청자들이 좀 지혜롭고 현명하셔서 이런 걸 잘 들여다볼 수 있어야죠. 예. 근데 이게 공짜로 돈 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자꾸 무상 산후조리원, 무상 교복, 성남시장부터. 예, 그렇죠. 기본소득, 예. 청년 수당, 돈을 계속 뿌린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이유 아닐까요?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제 복합돼서 있을 텐데요. 그러나 결국은 그것이, 예를 들어 저는 이렇게 좀 비유를 하고 싶은데요. 네. 부모들이 자녀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자녀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빚내가지고, 자녀들을 그냥 호의호식하고 그냥 돈 나눠주고 하면은 결국 나중에 자녀들이 죽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포퓰리즘으로 돈을 나눠주고 이렇게 저렇게 돈 퍼다주고 뭐 한다는 것은 결국 그 돈을 누가 결국 부담하게 됩니까? 결국 국민들이 부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결국은 국민들이 나중에 죽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정 건전성이나 이런 걸 도외시하고 무시하고 그냥 코로나를 핑계로 뭐로 해서 그냥 그야말로 돈을 나눠준다고 하고 있는데 정말 코로나로 해서 피해본 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나눠주는 건 당연히 해야 되죠. 근데 무차별적으로 지금 표를 얻기 위해서 나눠주고 선거 때만 나눠주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해오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것도 지금 제가 볼 때는 선거법 위반으로 엄밀히 말하면 그 선거법 위반으로 거의 지금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도 그랬는데 이재명 후보라는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보다 훨씬 더 할 것으로 그것이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까지 홍보비도 많이 쓰고 또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특히 성남에 보면 지금 은수미도 그렇고 이재명도 그렇고 뭐 성남 중앙경찰서, 수정경찰서 뭐 이래가지고 조폭들하고 또 연루가 많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경찰까지도 조폭 비슷하게 또 돈 주고 이러니까 권력 전체를 조폭 권력으로 만들고 있어요.
지금 이거- 성남의 전통이 그렇습니다. 글쎄요, 이거 참 이제 부끄러운 일인데 제가 성남에 살면서 성남 시민이 되니까 참 부끄러운 일이고 뭐 그것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박철민이도 만나보면 이제 경찰관들에게 이제 그 여러 가지 박정민 변호인이시죠? 예, 박철민의 이제 그 조폭 그것도 문제 참 뭐 제가 이제 흥미진진한 변호인이요. 이야기예요. 예, 그것도 들어보면 다 이제 그거는 아직 뭐 너무 좀 불확실한 사실이라서 공개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잘못하면 이제 허위사실 공표 문제들 소지도 있고 합니다만은 박철민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관들한테 이렇게 돈 주고 경찰관들 미리서 사진 다 조율하고 관작업 해가지고 그 이준석이가 이제 코모 그 뭡니까 스포츠 토토가 돈을 엄청 벌어가지고 그 돈으로 이제 그 경찰들 매수하고 심지어는 뭐 검찰도 매수한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심지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박철민은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도 자기가 현찰을 만들어 가지고 이재명한테 줬다.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박철민 씨가 구가 수감돼 있는 동안은 아니고요. 이준석 씨가 수감돼 있는 동안에 박철민 씨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박철민 씨한테 돈을 줘가지고 박철민 씨가 돈 심부름 한 적이 있다고 그렇게 하고 있죠. 지금 수감돼 있는 동안에 4억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제 받아가지고 그 중에 2억을 전달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예. 네. 근데 그것도 지금 뭐 막 말이 많다가 예. 요즘에 와서는 좀 조용한데 이것도 아직 끝이 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지금 지난 목요일도 가서 이제 진술 고발인 이제 공익 제보자 이제 조사를 받았고요. 또 이제 자수자이니까 피의자이기도 하죠. 겸해서 이제 조사 받았고 지난 금요일도 받았고 내일 또 지금 하루 종일 지금 조사가 예정돼 있고 모레도 지금 예정돼 있고 지금 그렇습니다. 이제 수사기관에서 이제 결론 날 때까지 이제 밖에 드러내지 않으니까 그런데 지금 어쨌든 담당 수사검사도 좀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다만 그것을 이제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입증 자료가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그거는 뭐 지금 간단하게 소개하면은 실제로 그 이준석이라는 뭐 이 국민의힘 대표 이준석이 아니고 예. 조폭. 그러니까 코마트레이드 대표. 네, 예. 코마트레이드 예. 코마트레이드 코마트레이드 이제 예. 코리아 마피아라고 그래가지고 예. 코마라고 했답니다. 네, 그것을. 코마. 예. 네. 그래서 이준석이가 이 박정민이를 통해 가지고 박정민을 통해서 돈을 줬다 이거 아닙니까? 뇌물을. 그러니까 박철민 씨를 통해서 주기도 했고 심지어는 장종원을 통해서 줬다고 지금 장종원 편지도 지금 며칠 전에 공개가 됐는데 그러고 또 이제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좀 줬고 이런 의혹들을 지금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검찰에서 진술도 지금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건 아직까지 조금 더 봐야 되겠네요. 이제 박철민이가 수감돼 있기 때문에 지금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자료를 수집하고 이제 그런 것을 이제 공개하는데 이제 나름대로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네.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씩 둘씩 이제 좀 실체가 밝혀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런 어마어마한 그 비리 부정 조폭과 연루되고 뭐 그 돈부터 시작해서 개발 비리 뭐 사실 대장동 하나만 하더라도 그것의 배임죄가 성립한다면 배임의 책임 1번은 성남시장 이재명.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될수 없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권력이 누가 세느냐. 네. 그러니까 이재명 그때 성남시장하고 유동규 도시개발공사 본부장하고는 권력이 아마 적어도 제가 볼 때는 뭐 양을 측정할 수 없습니다만은 100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 아닌가 싶네요. 뭐 도시개발공사 만든 것도 이재명이가 만들어가지고. 예. 그 뭐 임명한 것도 전부 다 이재명이가 임명해가지고 모든 인허가권 자체가 전부 이재명이고 뭐 이게 뭐 천지창조가 이재명이가 한 거고 그 밑에 뭐 그냥 본부장 맡은 게 유동규 아닙니까? 예. 유동규가 배임이라면 이재명이는 당연히 배임이죠. 당연히 배임이죠. 보고 말 것도 없죠, 그거는. 네, 근데 이건 너무나 상식적인 건데 이 상식을 막 말로 뒤집어 가지고 막 헷갈리게 그러기도 하고요. 만들어가지고. 수사기관에서 정말 이건 정신 차리고 좀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성남FC의 161억 5천 부분도 제가 고발한 지가 지금 4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결론이 안 나고 있어요. 아직 수사 자체가 끝이 안 났습니까? 그러니까 경찰은 지금 몇 달 전에 무혐의 의견으로 불송치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고발인으로서 그걸 이의신청했거든요. 그래서 검찰로 넘어가 있는데 제가 법조인 생활을 이제 판사 생활도 하고 변호사 생활을 지금 40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지금 그냥 이것을 기소해도
유죄 판결이 나오고 그냥 구속영장 청구해도 구속영장이 나올 정도로 그런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네. 특가법으로 161억 5천이나 되면은요, 그거 당연히 실형이 예상되는 사안이거든요. 그 영장 청구하면 영장 나옵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자, 이런 것만이 아니라 지금 제가 이제 이야기한 거 이런 거 이외에도 지금 녹음 테이프 파일만 40개가 더 있다. 아, 40개까지는 안 되고 제가 이제 그 네. 조선일보 기자에게 한 3, 40개 정도 됩니다. 그랬더니 이거 기자가 이제 40개라고 썼는데 어쨌든 그걸 나름대로 좀 준비 작업을 해서 이제 그 이재선 씨하고 이재명 사이에 네. 또 박인복 여사와 이제 김혜경 사이에 네. 또 이제 뭐 그 어머니 구호명 여사와 또 이제 그런 자녀들 사이에 또 백종선과 이제 그 이재선 사이에 그런 등등 여러 개 이제 그 녹음 파일이 있는데 그것이 이재선 회계사가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 당하지 않기 위해서 네. 방어 차원의 녹음을 해서 이제 돌린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제가 대부분 입수해 가지고 있어서 나름대로 조금 이제 그 좀 잘 들리게 편집기가 뭐 내용을 잘라내고 붙이는 작업을 한 것이 아니라 잘 안 들리는 부분이 있어 잘 들리게끔 나름대로 이제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이 되는 대로 이제 적당한 시간을 봐서 공개하려고 하는데 뭐 40개까지 다 공개할 수 있을지 뭐 40개까지는 아직 안 되는 것 같은데 구체 이렇게 횟수를 확인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네. 그걸 최대한 이제 공개를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장영하 변호사님이 오늘 이 굿바이 이재명을 소개하신 거, 이 책은 정말 읽어보면 이미 돌아가신 이재선이라는 공인회계사,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이분한테 뭐 변호사비를 받는 것도 아니고, 이분이 뭐 무슨 권력자도 아니고, 이미 고인이 된 분입니다. 그러나 이렇게까지 억울하게 권력에 의해서, 자기 친동생에 의해서 정신병자로 몰렸어. 그 쌍욕을 다 얻어먹으면서 결국은 목숨이 다 없어져 버린 이 죽은 이재선이라는 한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용기 있게 책을 쓰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에도 이제 이렇게 지금 이 책에 2017년 11월 2일 날 억울하게 이 세상을 떠난 고 이재선님의 명예복을 간절히 바라면서 이렇게 이제 여기다 이 부분에 이제 이렇게 제가 썼습니다만은 네. 정말 일방적으로 지금 매도가 됐거든요. 네. 매도가 됐는데 이 책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이재선 씨의 그 억울한 그 훼손된 명예가 조금이라도 좀 회복되는 데 도움이 됐으면 그래서 그야말로 지금 이제 뭐 구천을 떠들고 있을 겁니다만은 그 영혼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이제 그 박인복 여사나 그 자녀들은 살아 있잖아요. 그야말로 아버지의 명예가 이렇게 그냥 막 그 형편없는 인간으로 이렇게 매도가 됐는데 실제는 전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이재명이라는 사람과 그 측근들만 일방적으로 이제 이재선 씨가 이제 그 문제가 많은 사람들 이렇게 이제 떠들어서 명예가 많이 실추되고 지금 그 억울한 이제 그 누명을 썼는데 이것이 조금이라도 회복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예. 동생에 의해서 동생이 성남시장이라는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미친놈으로 계속 몰리고 그 어머니 또 동생, 여동생 모든 가족에 의해서 미친놈으로 취급받고 결국은 정말 미치지 않은 사람이 2년 반 뒤에 결국 그 미친놈으로 몰아서 입원시키려고 하는 이재명의 악랄한 그 공작, 예. 집요한 예. 이 괴롭힘에 예. 의해가지고 진짜 미쳐버린 거죠. 그러니까 예, 뭐 이런 미쳤다고까지는 참- 그렇지만 이제 죽어버리겠다 저랬다 하니까 이제 이제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게 된 거죠. 예. 네, 그래서 정말 세상을 떠난 그런 이재선, 이재명의 형님, 이 원혼이 지금 또 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호소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장영하 변호사님이 지금 책을 냈는데 이 책이 바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에 의해서 배포 금지, 예, 가처분 신청을 가처분 해서 지금 신청을 예. 받아가지고 내일 예.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이게 가처분 신문을 예. 하게 돼 있다. 예. 그래서 정말 내일도 재판도 잘 되시고 이 책이 배포 금지가 된다면 대한민국에는 이건 뭐 정말 진실은 다 가짜고 다 파기되고 없어져 버리겠죠.
지금 그럴 염려가 있죠. 그 염려가 되고 있죠. 어쨌든 그걸 이제 철저하게 이제 다투어야 될 텐데 현실적으로 지금 이제 민주당이라는 거대 권력이 또 나서서 지금 이걸 지금 신청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법원이 얼마나 이제 객관성 있게 뭐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법원이 해온 걸로 봐서 권력 앞에는 너무 법원도 지금 주눅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약하고 이렇게 그 편향된 권력 편향적인 결정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 솔직히 염려가 됩니다. 내용 자체로 봐서는 하나도 그것이 염려가 되지 않는데 그렇습니다. 객관적으로 이제 그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완전 이제 권력 편을 지금 노골적으로 들고 있는 마당이라 그런 형국이라 이 염려가 좀 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예. 예, 내일 재판도 잘 되고 특히 우리 장영아 변호사님께서 성남시에서 31년 동안 그 시민과 함께 이 법과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데 정말 성남이 예. 가장 정의롭고 예. 모든 정직한 사람들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세상이 돼야지. 지금 원수미 시장도 보면 이게 어떻게 족보하고 의료가 저지경이 돼 있냐 이죠. 그 산호맹으로 또 6년 동안 감옥도 갔다 온 완전히 정말 좌익 중에 좌익이 예. 원수미 예. 아닙니까? 예. 이런 사람들 이재명이 이런 사람들이 족보과 어울려 가지고 시민들의 돈을 1조씩 해먹고 이 자기 형님까지 감옥에 보내고 이런 파렴치한 권력을 바로잡는 것은 우리 시민들의 뭐 의무라고 보는데 거기에 가장 앞장서서 애써주신 우리 장영아 변호사님 다시 굿바이 이재명 진짜 굿바이 할 수 있도록 마지막 인사 말씀 한번 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그 경청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진실을 위해서 진실이 밝혀진 일이란다면 저는 목숨 걸고 싸울 용의가 있고 왜곡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분골쇄신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책을 썼는데요. 어쨌든 이재명에 관한 그 여러 가지 의혹들을 다 쓰려고 그러면 적어도 뭐 한 질 정도는 책을 써야 될 텐데 이제 그건 너무 방대한 양이고 시간도 부족하고 그래서 우선 이제 이재명과 이재선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중심으로 이제 주변 에피소드까지 포함해서 썼는데 많은 이제 시청자들께서 널리 좀 이게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이걸 좀 이제 구독해 주시고 이렇게 하실 것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굿바이 이재명. 여러분, 오늘 장영아 변호사님 이렇게 애써서 용기 있게 진실의 책, 굿바이 이재명을 펴주시고 또 이렇게 출연하셔서 좋은 말씀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